내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개도 천년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례법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도 당초 교통사고인 줄 알았지만 차량 감식에서 타살 혐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을 이루는 전라도의 유래를 아십니까? 고려 현종 때 처음 생긴 행정구역인데 내년이면 정명 1000년입니다. 이웃 전남권과 다양한 기념사업이 모색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친 행정구역인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생깁니다. 지금 사용하는 도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래돼 내년이면 1000년을 맞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념사업을 전북과 광주, 전남 3개 도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1000년 역사를 편찬하고 2018년을 전라도 방문해 10월 18일을 전라도의 날로 지정해 전주, 광주, 나주에 각각 1000년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라가명 일대 전라도 천년탑 등 새천년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수범을 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라도 1000년을 시작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처럼 각종 기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현재의 지방정부 예산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각 지자체, 호남 쪽의 지자체들을 서로 힘 합쳐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수도 600년, 경상도 개도 700년 등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특례법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장 민주주의의 이 소중한 경험을 일상에서부터 어떻게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만들어갈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에 분노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혁명.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반성은 광장 곳곳에서 뜨겁게 표출됐습니다. 뜨거웠던 촛불 민심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시민 원탁회의장. 전주는 물론 군산과 진안 등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모여 토론회 열기를 높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딱 한 가지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정치부터 교육과 경제, 언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화두가 공론장에 오릅니다. 가장 좋은 재테크는 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제1계획가 개선돼야 된다고. 획일적인 우레탄 놀이터 대신 동네 뒷동산에 생태 놀이터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다세대 주택 같은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차분하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모으고 그것이 여론으로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보세요.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단체마다 가입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유현미 씨도 환경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재활용을 솔선수범하는 정도였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제 탈핵 도보순례에 참여하는 등 공공의 안전까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가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큰 변화고. 옥시 사태로 촉발된 화학 제품 바로 알기 운동, 마을 미디어 만들기, 청년 정치 토론 등 소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기억을 공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정치적 주체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상징인 촛불 민심이 일상으로 어떻게 옮겨올지 우리 사회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올겨울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려 이 지역에는 제법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서해안에 집중된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강추위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처럼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거리 곳곳이 하얗게 변해가고 시민들은 길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에 차들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걸음입니다. 이곳 고창은 나탄 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시간당 최고 3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곳은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밤사이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최고 8cm가 내리겠습니다.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새까맣게 그리 많이 내려서 올해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내렸어요. 동장군의 기세도 이어졌습니다. 전주의 한낮 수온주가 2.7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도내 전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고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빙판길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해상 풍력을 놓고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기본 방향에서부터 투자 유치 효과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새만금 4호방조제 안쪽 담수호에 28기의 풍력발전기를 세워 전기를 생산할 계획인 새만금 풍력단지.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부터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전력을 생산해서 그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군산의 경기가 조선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은 하지 않을까.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경제적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사 직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풍력 발전기 28대 세우면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용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대체 사업이 됩니까?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부지가 새만금 전체적인 개발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의 위험성이 있고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그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바다로 관리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까지는 뭐 준설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새만금 풍력발전단지가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새만금 체계적인 개발에 걸림돌인지 찬반 양측의 토론은 내일 아침 8시 30분 전주 MBC 시사토론을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삼성의 새만금 양해각서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삼성 관계자나 김원주 전 지사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어 활동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는 절대 불가하다며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입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하나로마트 입점에 부정적이어서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 여부는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로에 빠져 불이 난 승용차에서 50대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차량 화재 사고로 알았는데 타살 혐의가 드러났고 남편이 붙잡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의 한 농로. 길을 가던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곧 불길에 휩싸입니다. 운전석에 있던 50대 여인은 숨졌습니다. 차가 농수로에 빠진 충격 탓에 불이 났을 거란 당초 경찰의 추정은 감식 결과 확 달라졌습니다. 타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불길이 엔진 같은 차체가 아닌 차 안에서 시작된 데다 숨진 여성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검 1차 결과와 경찰은 사건에 앞서 현장 부근에 차를 갖다 두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남편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아내를 살해했으며 차를 길옆 수로에 빠뜨린 뒤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최 씨는 6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으로 이동해 범행 4시간 전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남편 최 씨는 어젯밤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아내가 2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닭고기 값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1kg에 1,2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양계업계에서는 고병원성 AI 살처분이 산란계에 집중되면서 육계에는 피해가 없었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6%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매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555억 원으로 2015년 461억 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는 올해 목표 판매액을 600억 원으로 늘리고 5% 할인하는 개인 구매 한도를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용 과일 가격이 예년보다 저렴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가을 좋은 날씨로 과일 생산이 급증해 사과는 10kg에 2만 5천 원으로 예년보다 20% 이상 싸고 배도 1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 조기 정착을 위해 총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 안에 10층 규모의 전북 테크 비즈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도는 센터가 건립되면 연구 역량 강화와 기술 사업화 활성화로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AI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AI로 영업 피해가 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20억 원과 경영 안정화 특례보증 50억 원을 지원하고 육가공업체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일반 자금 300억 원을 1, 2분기에 지원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AI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에 의무화된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 단말기 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출입 차량의 9%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AI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축산 차량이 지목되고 있다며 일선 자치단체를 통한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오늘부터 3주간 일정으로 동계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떠나 현지에서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시즌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전북 현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독일 호펜하임에서 뛴 국가대표 수비수 김진수를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